평일 오후의 서울 시내 카페는 여전히 평화롭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사람들은 저마다 키오스크 앞에서 익숙하게 카드를 내밉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진동벨을 든 채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는 일상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해 보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바쁘게 지나가는 직장인들의 표정에서도,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의 발걸음에서도 거대한 폭풍의 전조는 읽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화려한 신상 가전 광고와 맛집 리뷰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다음 달 휴가 계획을 세우며 소소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신뢰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견고한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장 익숙하고도 안락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의 이면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결제한 커피 가격이 지난달보다 수백 원 올랐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의 메뉴판 위에 조잡하게 붙은 가격 수정 스티커나 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슬그머니 줄어든 포장 용량은 그저 흔한 물가 상승의 단면으로 치부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전쟁이나 유가 상승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라 믿으며 곧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폐의 가치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 숨겨진 이 이질감은 마치 거대한 제방에 생긴 아주 작은 실금과도 같습니다. 그 실금은 점차 생활 전반으로 번져나갑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들려오는 옆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어느덧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대출 이자 감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은행 지점 창구에는 예전처럼 활기찬 상담 소리 대신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중년의 가장들이 늘어납니다. 저녁 뉴스의 앵커는 연일 유동성 공급과 채권 시장의 안정을 보도하지만 정작 시장 금리는 국책은행의 의도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는 소식에 안심하면서도 왜 정작 자신이 갚아야 할 은행 이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모순이 일상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열의 정체는 신뢰의 부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원화가 언제든 약속된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장은 이 약속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많은 자금을 시장에 쏟아부어도 그 자금은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부실의 구멍을 메우는 데 급급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국이며, 독 밖으로 흘러나온 물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되어 서민들의 밥상을 덮칩니다. 우리가 누리던 평화는 사실 미래의 자산과 신용을 담보로 빌려온 가짜 안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담보의 유효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과소비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나타나는 구조적 증상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자산가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지만, 금리가 오르자 그 자산은 거대한 부채의 사슬이 되어 개인의 삶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평온한 오후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의 신용과 국가의 정책적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위태로운 균형임을 깨닫는 순간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지만 그 빛은 이제 무언가 타들어가는 듯한 서늘함을 동반합니다. 시스템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부실을 외면해왔습니다. 도시 곳곳에 세워지는 고층 아파트와 화려한 상가 건물들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콘크리트 숲을 지탱하던 것은 탄탄한 자본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 믿었던 저금리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신기루였습니다.
2022년 말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은 그 신기루가 걷히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시장의 공포를 잠재웠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지나갔다고 믿었으며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가 아닌 통증을 잠시 잊게 만드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진통제의 효과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정리했어야 할 부실 채권들은 만기 연장이라는 명목하에 덩치를 키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건설사와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이자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좀비 상태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공급할 때마다 그 자금은 생산적인 설비 투자나 고용 창출로 가는 대신 파산 직전의 금융기관을 지탱하는 수여용으로 사라집니다. 국가의 혈맥인 돈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던 신용이라는 기초 체력이 고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시장의 심판관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의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을 시장의 안정이 아닌 감춰진 거대한 부실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해석합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정말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면 정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돈을 뿌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대거 팔아치우며 자본을 이탈시키고 이는 다시 환율 급등과 시중금리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려 해도 시장 금리가 치솟는 기현상은 이제 시장이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지점은 정부가 발표한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입니다. 국가가 특정 금융기관의 파산을 염두에 두고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공식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뢰하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안전망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한 가정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예금이 사실은 거대한 부실 PF의 담보물로 묶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수면 위로 부상합니다. 이제 숫자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으며 수입 물가는 서민의 가계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는 거시 경제의 지표를 넘어 개인의 생존권 문제로 직결됩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력과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모든 산업의 비용을 밀어 올립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달러, 자산을 활용해 환율을 방어하려 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현재의 부실을 메우는 땜질용으로 소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스템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더 이상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냉정한 현실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 앞에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말입니다. 경제 지표는 때로 가장 잔인한 예언서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환율과 금리라는 숫자는 단순히 경제의 온도를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판입니다. 2025년 말 현재 그 계기판은 일제히 붉은색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다다랐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 시장에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기업들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생산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올립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즉 평범한 개인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의 파괴는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 몇 개에 수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해외여행은커녕 외식 한 번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며 지갑을 닫지만 역설적으로 생활비 대출은 늘어만 갑니다.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가산금리는 가파르게 오릅니다. 시장이 정부의 통제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현상입니다. 이제 개인은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시스템의 보호막이 얇아진 자리에 찬 바람이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믿어온 공적 자금의 향방입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에 달러, 자산을 원화로 바꾸는 스와프 거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내일의 식량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연금의 수익률 하락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현재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미래의 자산을 끌어다 쓰는 행위가 반복될수록 국가 신용등급은 하향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간주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위기는 가라앉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은 자명합니다. 그 돈이 아픈 부위를 치유하는 약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가리는 붕대로만 쓰였기 때문입니다. 좀비 기업들은 여전히 시장의 자원을 독식하며 살아남아 있고 그들이 내지 못하는 이자는 세금과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붕괴의 시점을 뒤로 미루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폭발의 위력은 커지며 그 파편은 준비되지 않은 개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날아갑니다. 지금의 상황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자면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뒤에 찾아올 거대한 쓰나미를 기다리는 고요함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갯벌에 남은 조개를 줍고 있지만 먼 바다를 바라보는 이들은 이미 산 정상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보의 격차는 곧 생존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위기를 선포할 때는 이미 탈출구가 봉쇄된 이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가 보내는 서늘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정적인 낙관론이 아닌 차가운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다가올 파고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의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명보트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 징후를 무시한 대가는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냉정한 생존 전략입니다. 국가와 금융기관이 나의 자산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의 성격과 부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선 자산의 분산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편중된 포트폴리오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교체하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 행위라기보다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분산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뱅크런 대비책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특정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므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맹신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니라 원금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채 관리는 더욱 단호해야 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는 과감히 정리하고 가용한 현금을 확보하여 유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넘어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됩니다. 소비 구조 또한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해외여행이나 고가의 소비를 자제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개인의 몸값을 높이는 자기 개발은 가장 확실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은 그 어떤 금융 상품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언어나 IT 기술, 혹은 실무적인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가올 경기 침체기에도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남아야 합니다. 외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에 대응하는 나의 태도와 능력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신용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붕괴를 비관하며 주저앉는 대신 차갑게 현실을 분석하고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상의 안락함에서 한 걸음 물러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준비 상태뿐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진입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